지하철이란 단순히 사람들을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탈 것에 불과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늘 사람들로 붐비고 퇴근 시간에는 피곤함에 지친 얼굴들이 가득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전철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철은 자정을 기점으로 운행되는 마지막 열차였고 평범한 서울 지하철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특정한 날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의 주인공 윤서는 친구들과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마지막 전철을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마지막 전철이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급히 전철에 올라탔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안심하기도 전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철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실 시간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무엇인가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승객들만이 무심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옷은 마치 이전 시대의 것이었고 어떤 사람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지만 그 물건은 어떤 형태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스스로 피곤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겼고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윤서는 기묘한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같은 승객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윤서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비어있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다음 역에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은 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계속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열차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온통 캄캄했고 역에 도착해서 멈추기를 기대했지만 전철은 그저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혼란스러웠고 차라리 다른 객차로 이동해 보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다른 승객들이 일제히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그 공간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윤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무엇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여기 남을 건가? 속삭임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필사적으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몸은 마치 매달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눈을 감았고 갑자기 열차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전철은 어느새 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급히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윤서는 황급히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겪은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자정의 전철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담들은 모두 하나같이 절망의 열차라 불리는 마지막 전철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후로 늦은 밤 지하철을 타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은 그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은 마치 악몽처럼 잊혀졌지만 가끔 자정을 향해 지나가는 지하철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포가 단순한 소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윤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 소문은 그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의 또 하나의 괴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도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자정에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대학생인 수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자취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몇 개월 전 부모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죠. 캠퍼스와 가깝고 가격도 적절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방은 오래된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었고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성가신 소음을 종종 내곤 했습니다. 첫 며칠 동안은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대학의 수업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자취 생활의 자유로움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잠에서 깨었을 때 그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바람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덜컥거리는 소리와 작은 속삭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점점 소리의 크기는 커져갔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가 방문 뒤편 화장실 쪽에서 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소리의 출처를 찾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낡은 화장실의 벽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벽에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긁어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벽에 귀를 대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와줘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얼어붙은 수지는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수진에게 지나친 상상력에 불과할 것이라 했지만 그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모두들 그 방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지금의 그 건물은 오래전 화재로 전소되었던 곳에 새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곳에 사는 영혼들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4층에 살던 한 여학생이 화재로 인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속삭임의 주인이 그 여학생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그녀는 홀령의 안식을 위한 전통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함께 방에 모인 그녀는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평온한 안식을 기원하는 기도를 마음 깊이 드렸습니다. 그 순간 벽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속삭임은 마지막으로 고마워 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지는 다시는 그 벽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그 집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쓸쓸히 떠도는 영혼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종종 이곳은 도시 전설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지만 한 여학생의 신비로운 경험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어두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밤 한 젊은 남성이 경험한 섬뜩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휴가를 맞아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외할머니 댁은 인적 드문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주 방문하던 곳이라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주인공은 무더위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리다 문득 산책이라도 나서볼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마을은 한적했고 가로등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지만 그 빛은 희미해서 어둠은 더욱 짙었습니다. 주인공은 슬리퍼를 신고 문을 나서 천천히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외할머니 댁에서 마을 끝까지 이어졌는데 끝부분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던 중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시 발길을 재촉하며 걸음을 옮겼는데 멀리서부터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점점 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흐느낌이었습니다. 흐느낌이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공동묘지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오기 시작했지만 이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발길을 돌려 돌아가려는 순간 흐느낌은 갑자기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그 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봐, 여기야. 놀란 주인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결국 땀에 흠뻑 젖은 그는 외할머니 댁으로 돌아왔고 집 안으로 들어선 뒤에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외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며 무시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밤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곤
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주인공은 다시는 혼자 밤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휴가를 마치고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밤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곤 합니다. 공포썰은 그 비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동시에 그 이야기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내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시원한 계곡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꽤 떨어진 산속이 작은 마을에 위치한 펜션을 예약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오래된 귀신 이야기가 전해지던 곳이었는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더욱 끌리게 했다. 드디어 여행날이 되자 우리는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드라이브하며 그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본 대로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고 공기는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한 신선함이 있었다. 펜션 주인은 친절한 중년의 부부였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이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그림자 여자라는 귀신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얼굴을 볼 수 없도록 긴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있으며 밤이 되면 사람들을 홀려 어딘가로 데려간다고 전해졌다. 우리는 밤이 되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더 컸다. 우리는 방에 모여 앉아 인터넷에서 찾아본 다른 공포썰들을 이야기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컴컴한 어둠이 방을 뒤덮었다. 당황한 우리는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창문 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우리는 곧바로 방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다. 펜션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아까 본 그림자가 아직도 주변을 서성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빠르게 숲 쪽으로 사라졌다. 호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가기로 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진실이 궁금했다. 숲속에서 우리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림자를 쫓았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다. 그러던 중 나무 사이로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우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전신에 소름이 돋았고 우리는 발길을 돌려 전력으로 도망쳤다.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마구잡이로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 숨을 고르며 밖을 살펴보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불을 켜놓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는 하룻밤 더 묵기로 한 계획을 접고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났다. 차에 올라 마을을 떠날 때 펜션 주인을 만났다. 그는 우리가 겁먹은 것을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마을에 처음 오면 누구나 그녀를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전설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이 어째서인지 진정 효과는 없었다.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가 서울로 돌아가면서 도시의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그때의 이야기를 회상하곤 하지만 그 공포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본 것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정말 그 마을 전설 속의 그림자 여자였던 것일까? 아직까지도 그 답은 알 수 없다. 다만 다시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일은 없으리라 마음먹었다.